25살 동갑내기인 둘이 민소와 은수. 은수에겐 착하고 똑똑한 첫사랑인 민소가 있었다. 이 둘에게도 사랑이 있었다. 그때의 둘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에 불과했었고 은수는 민소의 순박한 웃음이 그리워졌다. 민소를 어떻게 아세요?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안다고 해야 되나. 이야기가 길어요. 잠시 시간 되시나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던 거 정리해놓고 나올게요. 은수에게 민소는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은수는 어떻게 그를 마냥 잊고 살 수가 있겠는가. 5년 전 빈스토크 타워로 이사 오던 날을 떠올리기 시작한 은수. 빈스토크 599층의 인턴 자리를 얻어서 처음으로 빈스토크 국경을 넘던 날이었다. 민소는 은수를 뒤따랐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들어가. 국경까지 바래다 줄게. 그럴래? 이대로 헤어지면 그칠 것만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니네 집에서 겨우 20분인데 뭐. 그렇다고 네가 자주 나올 것도 아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야지. 연락도 못한다며. 진짜야? 보안 때문에 핸드폰에 이메일도 금지야. 어쩔 수 없어. 이쪽이 원래 그래. 다들 그렇게 일하고 있어. 나도 너하고 노는 게 당연히 좋지.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자리는 언제 잡아. 그래도 1년은 너무 길잖아. 넌 2년이나 군대를 갔다 왔잖아. 가고 싶어서 가겠어? 그럼 나는 가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사실 은수는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ENK는 세계 최고의 이성 디자인 회사였다. 민소야, 내가 말했었잖아. 이 바닥에서는 ENK라는 이름만 써넣으면 이름 적는 칸에 실수로 이름 적는 걸 빼먹어도 취직이 바로 된다고. ENK에서 복사만 하는데도? 당연하지. ENK 스타일로 커피만 타도 그래. 은수는 이런 여러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서둘러 휴게실로 갔다. 병수를 보자마자 은수는 궁금했던 것을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민소는 뭘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실종됐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8시간 전에 네? 거긴 도대체 왜... 격추됐습니다. 지금 군에서 위치 추적 중입니다만. 민소가 보기에는 빈스토크는 연락 없는 바벨탑 하나였다. 그는 은수가 빈스토크에 취직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정규직도 아니고 인턴일 뿐이었는데도 은수는 빈스토크에만 가면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였다. 민소는 5년 전 은수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떠올렸다. 그 상황에서 민소는 엄청 초조해하였지만 은수는 마음먹은 대로 해야 하는 아이였다. 반대하면 이만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 민소도 물론 빈스토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소는 빈스토크를 싫어했다. 국경선으로 엄밀히 분리된 674층 건물. 그러면서도 바벨탑이라는 별명은 죽어도 싫다는 것이었다. 진짜 재수없지 않냐?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민소는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다. 쉴만한 그늘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소는 그 재수없는 나라의 전투 조종사였고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 미사일에 요격됐었다. 하지만 빈스토크 방위대는 민소를 전혀 찾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재수도 더럽게 없구나. 6개월만 있으면 민소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이렇게 반년만 버텼으면 아예 빈스토크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4년을 버텼는데 겨우 6개월 지원이 모자라 이 꼴이라니. 민소의 상황은 점점 안 좋게만 흘러갔고 병수와 은수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야기가 정말 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김민소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4년 전입니다. 저는 빈스토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스토크가 바벨탑에 비유되는 것을 심한 거부감이 느꼈죠. 하지만 주변국 사람들은 빈스토크를 암세포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지요. 아, 그랬군요. 사실 주변국들과 빈스토크 언어나 민족 구성이 동일했기 때문에 빈스토크와는 국경선만 그어져 있을 뿐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빈스토크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입니다. 여기 도박이들은 종종 엘리베이터 승강장 근처에 놓여있는 파란 우편함을 근거로 내세우곤 했죠. 이 우편함의 구체적인 용도가 있나요?
빈스토크에서는 우편물이 공짜로 배달됩니다. 이 파란 우편함은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칸마다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충수가 적혀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충수에 우편물을 갖다 놓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엘리베이터 사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우편함을 먼저 확인해보고 자기가 타려는 층에 해당하는 우편물이 있으면 그냥 들고 타는 겁니다. 그럼 배달 사고가 많을 텐데. 에이, 빈스토크 연구소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평균 94% 정도가 이틀 안에 정확하게 편지들이 전달됐다고 하네요. 심지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편지도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빈스토크에서만 가능한 절대적 믿음 때문이죠. 빈스토크는 개인을 신뢰하거든요. 어느 날 병수는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깜빡 잊고 그대로 가져온 편지가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 엽서가 있었다. 미안해. 내가 다 사갈게. 네 말 듣고 곰곰이 생각 많이 해봤어. 아무래도 내가 조급했던 것 같아. 그래, 네 말대로 다시 우리 잘해보자. 사랑해. 병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배달 사고라니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명백히 그의 책임이었다. 병수는 엽서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병수는 그 뒤로 민소에게서 온 편지가 있는지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은수에게도 가는 편지는 하나도 없었다. 병수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병수는 사립탐정인 이경환을 불러내서 민소와 은수를 알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미 병역을 마친 상태에서 빈스토크 4년 연장 묵무회에 파병을 하면 가산점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군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거슬리는군. 이 일이 점점 신경 쓰여진 병수는 민소를 찾아주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계속 병수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은수가 끼어들었다. 타클라마크는 어디서 실종됐는데요? 정확한 지점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아직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하는군요. 그런데 격추됐다는 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구조 작업이 빨라지면 그만큼 생존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문제는 구조 작업이 시작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왜요? 비행기가 격추됐잖아요. 거기는 빈스토크 방위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방위대가 움직이면 빈스토크가 그곳 미사일 기지에 선제 공격을 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자기 나라 군인이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죠? 그게 말이죠. 엄밀히 말해서 김민소 씨는 해군에서 고용한 방위업체 직원이라 빈스토크 군이 아니거든요. 은수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엄청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걸 먼저 전해드리려고요. 병수는 은수에게 4년 전 민소가 쓴 엽서를 내밀었다. 이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병수는 민소를 해군 조종사로 만든 게 사실은 자신이었다는 이야기만큼은 참아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은수를 만났지만 은수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만 같았다. 은수가 엽서를 들여다보니 민소의 필체를 알아채고 옛 기억이 떠올랐다. 은수야, 나는 네가 달아 없어질 것만 같아. 또 그 소리다. 그런 말을 왜 자꾸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너한테 헤어지자고 그랬니? 아니, 그게 그냥 너 거기 가면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때는 은수가 그 말을 듣는 게 짜증스럽게 느껴졌었다. 그 말을 하는 민소의 표정, 힘없게 들리던 그의 목소리, 그 말이 왜 미안하다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때의 은수에겐 그 말들이 다 거짓말로 들렸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엽서가 제대로 전달됐어도 보나마나 우리는 또 싸웠을 거예요. 그때는 싸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히 멀어진 줄로만 알았지.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건 지금 하시는 말씀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결혼할 사람도 있고 그때 일을 뼈저리게 아쉬워할 만큼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고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것 빈스토크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병수는 은수 말을 듣고 고작 엽서 한 장 잘못 배달됐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소 일은 도울 게 없어서 아쉽네요. 은수와 병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리를 마무리했다. 차라리 만나보지 말 걸 그랬군. 병수는 씁쓸한 마음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소가 해군 추적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비행기를 타고 나간 탓에 민소가 격추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당장 대규모 수색대를 파견한다 해도 조종사가 살아있기 전에 발견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해군은 민소 씨를 버릴 생각이군. 아니, 이미 포기했을 테지. 방위대는 병력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민간 구조헬기만 고작 6대라니. 하루나 이틀 안에 그 넓은 사막에서 민소 씨를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야. 사령관님, 코스모 마피아가 이미 사막 지역 접근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코스모 마피아는 빈스토크의 주력 산업인 위성 서비스 산업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조직이었다. 코스모 마피아의 위성 요격 미사일 기지가 선제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의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빈스토크 해군 소속 전투기를 보내 직접 폭격을 감행할 수가 없었다. 빈스토크를 위해 일하지만 절대로 빈스토크 군이 될 수 없는 용병 조종사들은 파견 근로 형식으로 고용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난 처음부터 민소 씨를 구할 생각이 없었네. 아니, 버린다고 해야 맞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도 아닌데 뭘. 병수는 사령관의 말에 어이가 없어 하며 혼잣말로 말했다. 방위대의 원래 임무는 시민이고 말고를 떠나 입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었던가? 지금 빈스토크에서 하는 짓거리는 그저 자신의 홍보를 위한 수사에 불과해. 내가 아무리 돈 잘 버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민소 씨를 구할 만한 장비를 마련할 수도 없는 사정이며 고작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를 2대를 이틀 더 임대한 것이라니. 휴. 병수는 민소 씨를 구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해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위성으로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해군에서 군사용 위성 사진을 순순히 내놓을 리도 없고 오히려 이 일을 모른다고 해야 잡아떼기만 할 테니 안 되겠어. 어떻게든 군을 움직여야겠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지인이나 평소 안면이 있던 민간기구 활동가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한결같았다. 그들도 역시 별 수가 없었다. 의원 보좌관을 하는 대학 동기는 심지어 병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빈스토크는 변함없을 거야. 배가 비싸냐 인공위성이 비싸냐?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빈스토크는 현재 입장을 고수할 거고 절대 구조대를 안 보낼 거야. 병수는 대학 동기의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반박하지도 못하는 터였다. 민소는 지금쯤 어쩌고 있을까? 살아있을까?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으니 살아있는 편이 더 괴로운 건 아닐까? 좋아하지도 않는 군대는 또 왜 간 거야? 의무 복무할 때도 거의 탈영할 뻔했으면서. 비행기는 또 언제 배우고. 그거 배워서 기껏 한다는 짓이 그 짓이라니. 이상해. 전혀 민소다운 행보가 아니야. 왜지? 진짜로 그 엽서 때문인가? 그럼 나 때문인데? 에이 설마 걔가 바보도 아니고. 아니다. 걔 바보 맞는데. 병수 씨에게 위성을 구해야 되겠다고 말해줘야겠어. 하지만 컴퓨터로 돌리려면 훨씬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온전한 비행기도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 형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박살난 파편만 가지고 찾으려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모자이크 화면 수준의 해상도로는 더 어렵죠. 기계로 판독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사람이 찾으면? 되죠. 되는데 100명이 달라붙어서 한 5년쯤 찾아야 찾을 수 있겠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찾기는 찾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해상도 높은 사진을 구하면 되죠. 안 그래도 그걸 구하려고 했는데 안 주더군요, 해군에서. 은수는 병수의 말을 믿기가 싫었다. 은수는 적잖이 실망하였다. 거기서 뭐하니 바보야. 응. 나야 나. 왜? 무슨 일 있어? 뭘 그렇게 놀라? 나쁜 짓 하고 있었어? 뭐 나쁜 짓은 아니고 옛날 애인 사진 보고 있었어.
어쭈, 결혼 전이라고. 그러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잘생겼어? 옛날 애인 아닌 척하고 어디 페북에 한번 올려봐. 나도 좀 보게. 그럴래? 근데 알아볼 수나 있을까 싶다. 전화를 끊은 후 하던 일을 마저 하던 은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라도 찾아볼게요. 추락 지점은 몰라도 대충 예상 지점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어떻게 알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구조 얘기들이 수색을 나갔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아니, 이대로 있기가 영 불안해서요. 구조 헬기가 어느 쪽으로 날아갔는지 대강 위치라도 알려주세요. 그럼 해군에서 예측 지점을 어디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해군에서 영 감을 못 잡는 모양이니까. 그럼 구조 헬기가 안 찾아본 데라도 찾아볼게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다면서요. 그렇게라도 하면 적어도 헬기 한 대 못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해봐야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군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병수는 은수에게 받은 사진을 기구에 보냈다. 지시가 아니고 부탁이라니까. 웹사이트 하나만 만들어줘. 이쪽 사정이 좀 그래. 우리도 서버 있는데 지금 사정이 좀 그래요. 여기다 만들 사정이 안 돼. 우리 정부 쪽에서 손을 쓰면 안 될 사정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만 쓰고 없앨 거니까. 응, 그래, 응. 당연하지. 당신들한테 불이익 갈 거면 내가 이렇게 부탁하겠어? 나 알잖아. 응, 내가 위성사진 한 장 보내줄 테니까 그것만 올라가면 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병수는 은수에게 받은 사진을 기구에 보냈다. 여기 이 사진에 분할선 좀 그어줘. 그리고 일반인들이 비행기 잔해만 보고 사고 현장을 식별할 수 있으려면 구획 하나 크기가 꽤 작아야 할 것 같아. 몇 칸이 나와? 대략 20만 개요. 20만 개. 한 명이 한 칸을 30분쯤 들여다본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1000시간 동안 작업해야 하는 양이었다. 병수는 생각했다. 홍보국 지원을 10명쯤 동원하고 헬기 숫자까지 합하면 아니야. 그래도 대략 1년쯤 걸릴 만한 작업량이야. 탐색 우선 지역을 반으로 좁힌다 해도 최소한 반년. 하나마나 한 작업이 틀림없어. 하지만 헬기 한 대 몫이라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지. 병수는 은수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은수씨, 지금 하던 거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사진은 다른 서버에 올렸어요. 주소 불려드릴 테니까 1시간 뒤에 들어가 보세요. 그보다 먼저 해줄 것이 있어요. 제가 행정력을 동원할 형편이 못 돼서 그러는데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출 동안 개인들은 부지런히 빈스토크를 뛰어다녔다. 은수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동료 경희 씨. 저는 4년 전에 빈스토크로 이사를 왔어요. 빈스토크에 와서 꿈을 이루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올 때 국경 너머에 두고 온 게 있어요. 어떻게 그동안 그 사람을 잊고 지냈는지.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을 다시 찾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사막에 혼자 있어요. 빈스토크 해군에 고용된 용병 조종사래요. 시민권 얻으려고 연장 복무에 해외 파병까지 지원했대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 사람 워낙 바보여서 확신은 없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미사일을 맞았는데 빈스토크 해군은 손을 놓고 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면서요. 사랑하는 동료 경희씨, 사랑하는 빈스토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국가가 손을 뗐어요. 그 사람은 빈스토크 시민이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어요. 빈스토크 22층에는 네모난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직육면체 상자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위성사진을 구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비행기가 격추당한 잔해를요. 그 사람은 이 사막에 혼자 버려져 있고 그 사람을 찾아 사막을 혼자 헤매요. 그 사람은 대단히 위독한 상대일 수도 있고 이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요. 모래사막에 바람이 불면 자네가 묻혀버릴 수도 있대요. 이 주소로 들어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사진에 구역을 나눠놨어요. 제가 이미 확인한 칸은 푸른색으로 표시가 돼요. 확인 중인 칸은 녹색일 거예요. 아무 표시도 없는 칸을 골라서 비행기 잔해를 찾아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 두 칸만이라도. 은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쓴 후 프린트해서 파란 우편함에 넣었다. 그중 일부는 홍보국 지원들에게 가는 편지였다. 그러고는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 다시 민소를 찾는 데 열중했다. 자, 오늘 홍보부치가 모두 퇴근합시다. 네? 지금 비상대기 중인데요? 무조건 가. 599층에 엘리베이터 옆 파란 우편함에 가서 발송함에 있는 것들 다 배달하고 가. 그 중에 당신들한테 가는 편지도 있을 거야. 그거 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복사해서 10장씩 아는 사람한테 보내. 그리고 당신들은 야근이다 생각하고 2시까지 해. 아니 4시까지 하고 오전에 출근하지 마. 알았어? 병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자신도 민소를 찾기 위해 위성사진을 펼쳤다. 벌써 3칸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은수의 지인들부터 직원, 가족, 친구들까지 152명 정도를 동원하는 게 목표였다. 피라미드 방식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은수는 눈이 빠지도록 모니터만 보다가 모니터 밖 현실 세계로 눈을 돌렸다. 은수는 순간 눈이 너무 아파서 안에 몇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다시 지도를 펼쳤다. 그러자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놀란 은수는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수씨, 웹사이트가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금이 몇 시죠? 전화하면 받으려나? 제가 웹사이트를 만든 기구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 시간에 뭐해? 네? 이거 하고 있는데요. 아까 행정관님이 준 거. 뭐? 웹사이트 만든 거? 그거 아까 다 했잖아. 아, 네, 했죠. 저도 지금 5칸째 뒤지는 중인데요. 당신이? 왜? 왜긴요. 사람 찾으려고 그러죠.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어떻게 알겠요. 지금 난린데. 다들 이거 하느라 밤잠 설치고 장난이 아닌데. 시작한 사람이 딴소리 하면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접속자가 지금 27,470명이라고요. 아까 제가 만들어드린 거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추락한 비행기 찾는 거. 왜? 지금 이 시간에 27,000명이 어딨어? 한밤중에. 아, 어디 보자. 빈스토크에서 6,000명 조금 넘고 우리나라에서 5,000명쯤 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접속했어요. 왜? 왜는 무슨 왜요. 그냥 찾는 거지. 은수 씨가 빈스토크에 돌린 편지가 번역이 돼서 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필요한가? 원래 인터넷에서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해요, 그냥. 1시간이 지나자 접속자 숫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는 7만 5천 명을 돌파했다. 파란색 칸이 점점 늘어만 갔다. 그 주위로 녹색 선이 불길처럼 번져갔다. 병수는 손을 놓고 전체 화면을 지켜보았다. 병수는 그 광경이 이해가 안 갔다. 이게 오류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이게? 글쎄요. 동틀 무렵이 되자 2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지도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했는데도 아직까지 민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 보고도 놓친 게 분명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새 웹사이트가 생겨났다. 독일에서 만든 웹사이트였는데 이미 확인한 구역인지 아닌지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구역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방식이었다. 다시 34만 명이 작업을 시작했다. 30분 뒤에는 접속자가 거의 50만 명이 이르렀다. 그리고 빈스토크 시간으로 아침 7시 5분에 빨간색 점 하나가 지도 위에 나타났다. 은수씨, 저 병수입니다. 찾았답니다. 그 말을 듣자 순간 은수의 눈앞에 접속자의 수가 어른거렸다. 207,700만 4,867. 은수는 빨간색으로 점 찍어진 지점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민소가 눈에 보였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민소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씩 정신이 들 때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이 참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소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이 들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또 한 번 느껴졌다.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너무나 강렬한 느낌이어서 그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하느님이 날 데리러 오셨구나. 이제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게 틀림없어. 민소는 하느님이 자신을 데리러 멀리서 사자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의 사자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자가 내는 요란한 소리가 그의 귀에는 어쩐지 HH-60G의 엔진 소리처럼 들렸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신이 보낸, 아니 모든 사람의 힘을 모아 보낸 진짜 헬리콥터가 민소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